트레타니원의 강지춘 원장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저도 시간이 좀 나서 유튜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피부병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건선이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면서 두터워지는 질환을 건선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있어서는 한 25만 명 정도 매년 발생하고요. 우리나라는 외래 피부 환자 중에서 한 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그래도 환자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아토피에 비해서는 뭐 발생률은 적죠. 하지만 상당합니다. 이 건선으로 고생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일단 한문으로는 말을 건자, 옴선자를 써죠. 피부가 아주 건조하면서 두터워지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영어로는 소리아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선은 그러면은 어떠한 질환인지 한번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는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한다. 자, 그리고 피부는 발적이 된다. 일단 피부가 발적이 돼야 염증이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건선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진, 언덕처럼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조직에 어떤 힘이 가해질 때 변형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에 있어서 구진이 생겼다는 소리는 뭔가 피부 내부에서 뭔가 힘이 작용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힘이 무엇인지 제가 정상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선합니다.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이죠. 왜 피부가 두터워질까? 가로 세로 갈라지면서 오그라들면서 피부가 두터워지는 현상을 태선화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각질 등을 동반하는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들 정의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백색의 인설을 동반하는 피부 온도가 상승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어떻게 질병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정의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뭐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상 하나하나가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건선의 또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선의 원인은 양방에서는 제일 먼저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족 중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건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자식이 또 건선일 경우 그런 유전적인 인자라고 보고 있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렇고 논문을 찾아봐도 그렇고 뭐 조상에 있어서 건선이 있을 때 또 자녀분이 건선이 있을 때는 유전적인 인자가 개입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셰프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여기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심부 온도의 저하로 인해서 건선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아버지가 사셨던 그 시절에 있어서 아버지도 심부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머님도 심부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심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자식들이 살았다라면 자식들도 심부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건선, 자식도 건선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또 유전 인자에 의해서 건선이 발생했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요. 유전 인자가 그렇게 됐다라면 뭐 치료가 가능합니까? 근본적으로 유전 인자가 자식한테 전해진 건데 그럼 치료 못하는 거죠. 치료 못한다는 소리는 관리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임상에서는 치료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인자, 소인도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학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온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면역 세포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 임파구, 형질 세포들을 면역 세포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러한 세포들의 이상적인 형태, 뭐 감소가 된다든지 증가가 된다든지 뭐 혈구 생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면역학적인 소요인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고 또 혈류 속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저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그 혈액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러한 면역 세포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 때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상관성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각각의 조각조각을 내다보면 전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건선의 발생 원인, 악화 요인을 하나의 신부 온도의 저하로 하나의 묶어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각질 형성 세포의 이상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건선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 각질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각질은 왜 생길까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각질 세포의 어떤 분화의 이상이지 않을까? 다른 질환에 비해서 너무 빨리 각질이 생성되니까 각질 형성 속도가 8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각질 형성 속도가 8배가 아니라 각질화되는 또 각질 세포가 죽어가는 속도가 8배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달리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피혈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진피 쪽에 이제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형태가 이상하게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볼록하거나 확장이 돼 있거나 뭐 수축이 돼 있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진피에 존재하는 혈관이 확장이 되었을까? 또 변형이 되었을까? 기형이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그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진, 조직의 변형 마찬가지였죠. 진피혈관의 이상, 변형이 올 수 있는 그 요인은 뭘까? 그 힘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 펩티드의 이상. 자꾸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단백질이 떨어져 나가고 뭔가 결합력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다른 또 동영상을 통해서도 누누이 제가 강조했지만 이 건선도 신본도가 떨어져서 생겼다고 그랬죠. 신본도가 떨어지면은 모공은 다치게 되는 거고요. 자, 모공이 다치면은 각질 세포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럼 각질 세포의 점착성이 또 줄어들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경 펩티드의 이상인가? 저는 반드시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양의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맞는 거죠. 신경 펩티드의 결합력이 떨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양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이 파리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나무의 그 뿌리를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병을 치료할 때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뭐 세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질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표피 운동성의 이상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뭐 각질 형성 세포의 이상이라든지 표피 운동성의 이상이라든지 뭐 다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표피가 빨리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이외에도 뭐 악화나 유발 요인들 많습니다. 뭐 온도에 의해서도 습도에 의해서도 기압에 의해서도 우리가 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악화될 수 있죠. 자, 그거에 의해서도 건선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 환자들도 암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근선이 나타나더라. 근데 암도 왜 발생한다? 저의 이론상에 있어서는 신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 모든 질환을 저는 신부 온도의 어떤 저하에서 비롯되고 있다. 왜? 신부 온도의 저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세포에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세포가 손상을 입는 그런 병인들은 뭐가 있느냐?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뭐 기압이라든지 pH라든지 온도, 압력 이런 것도 다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또 음식물, 그 매일 드시고 있는 음식물의 그 점도, 산도, 표면적, 뭐 그 첨가물들 다 영향을 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 온도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신부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그럼 신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면서 치료가 들어갈 때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훨씬 덜 고생할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근선 환자에 있어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한 증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선의 증상입니다. 제일 먼저 선홍색에 작은 구진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홍색이다. 붉게 하나의 피부가 되고 있다. 자, 그럼 피부는 왜 붉어지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진, 언덕처럼 볼록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제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에 반드시 좀 들어가서 제가 올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꼭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저는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체온을 항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상 하부에서는 신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춘다 그랬죠?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항시 체온 37도를 맞추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신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갈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4가지 인체에서 하나의 생리병리적인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하나는 모공이 닫힌다. 하나는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하나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이 4가지 현상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도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걸 모르면 제 강의가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따분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동영상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 이상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한 게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대체적으로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생화학적인 관점, 유체역학적인 관점, 모든 이 인체와 관련된 학문들을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저는 인체 질병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치료가 너무나 잘 되고 있고요. 치료하는데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환자분들도 자꾸 걱정이 줄어듭니다. 왜? 나아지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고 또 현실에 있어서도 나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도 상당히 재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작은 구진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조직의 변형은 왜 온다 그랬죠? 억력이 강해져서 그랬다 그랬죠. 억력은 왜 강해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신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딱딱 조각조각 들어맞잖아요. 퍼즐이 맞잖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병의원들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백색의 인설 및 홍반이 발생한다. 왜 피부색이 은백색이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각질 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백화 현상이 생기고 있을 때
은백색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백골도 뼈도 오래되면 백골이 되죠. 하얗게 변합니다. 피부 소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백색의 인설, 그 다음에 홍반, 피부 조직이 붉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홍반이 나타나죠. 이러한 부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홍반도 막 붉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죠. 대칭성의 발진이 생길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열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쏠림 현상이 대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대칭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 글자 하나하나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요. 뭐 대칭이 아니니까 근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 에너지는 실은 방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있어서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경향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포나 박탈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자, 여기서도 전형적인 농포성 건선입니다. 아주 심하죠. 건선도 뭐 다양하게 우리가 그 모양과 특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물방울처럼 생기면 물방울량 건선, 뭐 농포가 있으면 농포성 건선, 또 박탈,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건선이면 박탈성 건선, 뭐 판상 건선, 뭐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솔직히 의미는 없고요. 그 정상의 차이는 내 몸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양의 차이, 또 방출량의 차이, 또 열 에너지의 그 특성에 각각의 그 개인의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건선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거죠. 가려움증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려움증은 왜 발생한다고요? 모공이 다쳐서라는 이야기죠. 모공은 왜 다치는 거죠?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왜 체열의 방출을 줄여야 되죠? 내 몸속 온도, 코어 템퍼러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코어 템퍼러처는 왜 떨어져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은 거죠.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주변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세포가 손상을 받았는지 한번 내 삶의 패턴, 생활 습관, 음식물의 종류,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잠을 잘 자고 있었는지, 또 잠자는 장소는 적당했는지, 옷은 잘 입고 있었는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 신부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건선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내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물들, 내가 집에서, 내가 또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뭐 학생인 애들은 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포를 정말로 사랑했는지, 세포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여건을 만들어 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열 에너지가 마찰이 많은 쪽으로 쏠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갑에서의 이상, 내일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섭진에서도 뭐 내일의 이상도 생기지만 이러한 제가 그랬죠. 열 에너지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 쏠리는 경향 부위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근성 관절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고요. 자, 그때 염증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손바닥, 발등, 또 팔꿈치, 뭐 무릎, 또 구멍이 많은 이 얼굴, 두피에서 건선은 잘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건선의 전반적인 발생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또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